인천공항 출국장. 겨울바람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며 차가운 공기를 실내로 몰아넣었다. 여행객들의 웃음소리와 캐리어 바퀴 소리가 뒤섞였지만 그녀의 걸음은 묘하게 느렸다. 탑승객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탑승 게이트 17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윤지연은 표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비행기 시간까지는 아직 40분 남았다. 그녀의 표는 런던행. 이민 혹은 탈출.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녀에게는 도망에 가까운 여정이었다. 지연아,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공항까지 함께 온 친구 미선이 말했다. 응, 그럴게. 지연은 짧게 답했다. 그러나 눈빛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여권, 노트북 그리고 작고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며칠 전 집 앞에 도착한 등기우편이었다. 발신인은 윤창수 아버지. 그녀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또 무슨 잔소리겠지. 나 이제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가방 맨 밑에 넣어둔 채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출국장 유리병 너머를 바라봤다. 멀리 활주로에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하얀 기체가 천천히 방향을 틀며 겨울 하늘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젠 나도 떠날 때가 됐어.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는 단 세 문장이었다. 지연아, 너 이번에 정말 나가려고? 응, 나 이제 아빠 걱정할 일 없을 거야. 돈은 괜찮니? 그녀는 그 마지막 질문이 싫었다. 늘 돈이었다. 등록금이 모자라면, 수술비가 부족하면 언제나 아버지는 그렇게 물었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래된 그림자가 있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 그 옆에서 조용히 병원비 계산서를 쥐고 있던 아버지. 그리고 그날 새벽 3천만 원이 모자라서 수술을 못한다던 의사의 목소리. 그날 이후 그녀의 세상은 멈췄다. 돈이 없어서 엄마를 잃었다.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렸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가난을 상징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연 씨, 출국 심사 들어가셔야 합니다. 공항 직원의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아, 네. 가방을 여는 순간 봉투가 흘러나왔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 위로 누군가의 신발이 스쳤다. 지연은 허리를 숙여 집어들었다. 그리고 무심코 봉투의 모서리를 펼쳤다. 봉투 앞면엔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지연에게 아빠가.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비행기 타기 전에 버릴까?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봉투에 접힌 부분을 열고 있었다. 안에는 하얀 영수증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메모지 한 줄. 부산 대병원 입원비 수술비 납부 내역 3천만 원. 그날의 돈. 이제 갚았다. 내 엄마가 편히 있을 수 있겠지. 지연의 시선이 고정됐다. 숨이 멎었다. 수술비 3천만 원. 그 단어가 머릿속을 찔렀다. 그날의 돈이라니? 그녀는 손끝으로 영수증을 더듬었다. 납부일자는 일주일 전이었다. 그날 그녀가 이민 서류를 준비하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아빠가 지금 어디 계시지?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 아버지. 지연은 망설였다.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꺼버리고 봉투를 가방 안에 다시 밀어 넣었다. 지금은 안 돼. 비행기 타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출국장 입구 앞. 탑승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던 그때 아버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연아, 혹시 출국 전에 이거 봤니? 내 엄마 수술비. 내가 그날 못 냈던 돈. 이제 다 갚았다. 미안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그 돈이 내 죄 같았다.
그녀의 걸음이 멈췄다. 지연아. 사람의 사랑은 돈으로는 갚을 수 없단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은 평생 갚을 수 있다. 그녀의 손에서 여권이 떨어졌다. 주변 사람들의 발소리, 방송 안내, 모든 게 멀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한 장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어머니의 병실, 그리고 그 곁에서 종이 한 장을 쥐고 있던 아버지의 손. 그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던 기억. 그 손이 그날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었던 거야? 지연은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엔 후회와 놀람이 뒤섞여 있었다. 방송이 다시 울렸다. 탑승객 여러분, 게이트 17번 마지막 입장 안내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손에는 여전히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다. 종이는 구겨졌지만 글자는 또렷했다. 납부 금액 3천만 원. 납부자 윤창수. 그녀는 천천히 출국 게이트를 돌아섰다. 눈앞에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비행기 대신 돌아가는 방향으로. 지연 씨, 탑승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 그러나 그 종이가 담은 건 돈의 금액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아빠, 나 잠깐만 기다려요. 비행기는 떠났고 그녀의 발걸음은 출국장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도착장 입구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에선 한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에 품은 그 영수증이 이제는 인생의 티켓처럼 느껴졌다. 택시 창문에 비친 공항 불빛이 멀어졌다. 윤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부산 대병원으로요. 자신도 놀랐다. 그 병원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택시가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겨울밤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눈이 내릴 듯 말 듯한 차가운 하늘, 그리고 반짝이는 가로등들. 그 불빛 사이로 지연의 기억이 천천히 열렸다. 그날도 겨울이었다. 하얀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늘 그렇듯 웃고 있었다. 지연아, 추워? 응, 조금. 그럼 엄마 옆으로 와. 이불 같이 덮자. 지연은 그때 엄마가 곧 나을 거라고 믿었다. 의사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수술만 잘 되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복도에서 들려온 의사의 낮은 목소리가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보호자분, 수술비가 아직 3천만 원 정도 모자랍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던 아버지의 대답은 유난히 조용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연은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이 너무 낯설었다. 시간을 달라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한다는 거야? 그날 밤 그녀는 복도 구석에서 몰래 울었다. 어머니는 자고 있었고 아버지는 계산 창구 앞에서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다. 형님. 제가 꼭 갚을게요. 이번만 좀. 은행 대출은 내일 오전이라. 오늘은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하게 분노가 치밀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아빠는 왜 늘 늦고? 왜 늘 부족해? 그녀는 그날 이후 아버지를 이해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병원 복도에서 들려온 소식은 모든 걸 무너뜨렸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보호자분, 수술은 어렵겠어요. 의사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때 지연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했다. 세상의 모든 책임을
그에게 덮어 씌웠다. 아빠 때문이야. 그 3천만 원만 있었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 믿음이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다. 그 이후의 기억은 희미했다. 장례식, 냉장고 위의 위패, 그 앞에 앉은 아버지의 굽은 어깨. 그녀는 집을 나갔다. 서울로, 더 멀리로, 그리고 결국 외국으로 도망치기로 했다. 이제 가난이 따라오지 않게 하자.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오늘 그 영수증 한 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그날의 돈, 이제 갚았다.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택시는 새벽 4시에 병원 앞에 도착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병원 간판 위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녀는 차비를 계산하고 손에 든 영수증을 꼭 쥔 채 병원 로비로 들어섰다. 조용했다. 방근무 간호사의 키보드 소리만 들렸다. 저 혹시 윤창수 씨 입원 기록이나 진료 내역 확인 가능할까요? 간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간호사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지난주에 오셨었네요. 진료비 납부하시고 이후에 며칠간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퇴원이요? 네, 어제 오후요. 지연은 놀랐다.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가 개인정보라 다만 마지막 날에 수납하신 분이 이런 메모를 남기셨어요.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내 주었다. 그 안엔 종이 쪽지가 한 장 있었다. 지연이가 혹시 오면 엄마 병실 창가로 가보라 해주세요. 거기 내 물건이 있습니다. 서명 윤창수.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병원 5층으로 향했다. 병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다. 그녀는 익숙한 문 앞에서 멈췄다. 문에는 퇴원 완료라고 적힌 표지가 붙어 있었다. 그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섞여 나왔다. 침대 머리맡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꽃병이 있었다. 꽃은 시들어 있었지만 옆에 붙은 메모지엔 깨끗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연아, 내가 엄마 수술비 얘기할 때 나를 원망하던 그날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단다. 내가 부족했지. 근데 말이야, 그 부족한 날이 내 엄마랑 나를 오래 살게 했어.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서로를 더 아꼈거든. 지연의 손끝이 떨렸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체온이 묻어 있었다. 너한텐 말 안 했지만 그날 못 냈던 돈 때문에 나는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생겼단다. 내 엄마한테. 그리고 너한테 그래서 이제 다 갚았다. 그녀는 무릎이 꺾였다. 봉투를 끌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는 돈이 아니라 사랑을 갖고 계셨던 거네요. 그녀는 속삭였다. 병실 창가에는 한 장의 낡은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지연.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배경은 밭, 그리고 손에는 갓 수확한 배추가 들려 있었다. 그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사진은 우리 셋이 가장 행복했던 날. 그날도 겨울이었단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이 지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녀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지연아, 사랑은 때로는 돈보다 느리단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건 그 사랑뿐이야.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여명이 피어나고 있었다. 하늘 한쪽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병실을 나왔을 때 지연은 손에 든 영수증을 한참 바라봤다. 종이는 젖어 있었고 글씨가 번져 있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또렷했다. 3천만.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빠,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셨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병원을 나서며 아버지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등록된 주소지는 부산의 한 변두리. 낡은 창고촌이 밀집한 바닷가 근처였다. 그곳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의 풍경은 낡은 건물과 오래된 전봇대가 이어졌다. 그리고 그 아래 삶을 버티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그 속에 아빠도 있었겠지. 버스에서 내린 곳은 항구 근처의 어시장 입구였다. 비릿한 냄새, 젖은 바닥, 새벽 어스름 속에서 아낙네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창수 아저씨 아직 안 왔나? 누군가 말했다. 지연은 귀를 기울였다. 그 양반은 새벽부터 나와. 요즘에도 무거운 박스 나르면서 허리 다친 사람 아닌가 몰라. 그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윤창수 씨 아세요? 응, 알지. 여기서 오래 일했어. 이 근처 창고 쪽이야. 거기 보면 창수수산이라고 써 있어.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창수수산. 흰색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 지게차 몇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은 모자를 쓴 남자가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그의 등이 구부러져 있었다. 겨울인데도 얇은 점퍼 하나뿐이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빠.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빠. 남자는 박스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지현이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대답 대신 영수증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창수는 잠시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걸 받았구나. 왜 이제야 왜 그런 걸?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내 엄마가 수술 못 받은 그날 있지. 잊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로 난 매일 새벽에 이 자리에서 일했단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그 돈이 모이면 그때 못 냈던 돈을 꼭 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 죄였거든. 죄라뇨.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았어. 내 엄마 이름으로 병원에 기부했단다. 수술비 미납 환자들을 위해서. 지연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 영수증은? 그건 내 엄마 이름으로 낸 마지막 병원비야. 그날의 빚을 갚은 증거지. 지연의 손이 떨렸다. 아빠 그렇게까지. 창수는 미소를 지었다. 지연아, 나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랐어. 근데 그게 욕심이었나 보다. 너한텐 그게 부담이었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미안해요. 그날 아빠한테 했던 말들, 그 후에 했던 행동들 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날 저는 아빠를 탓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아빠는 그날부터 평생을 탓하며 사셨네요. 창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 채로 살아간단다. 하지만 그 실수를 갚으려 애쓰는 마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야. 그 말에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이제 그만 이래요. 이젠 제가 할게요. 창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이 일 나쁜 게 아니다. 이 박스 하나하나에 내 인생이 담겼으니까. 그는 지게차 옆에 기대어 앉았다.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 뭔데요? 창수 씨, 지연이 너무 닮았어요. 고집도 눈빛도 마음도. 그 말을 듣고 울었지. 그게 나한테 마지막 위로였거든.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다. 아버지의 떨리는 손, 그리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미소. 잠시 후 창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구겨진 종이 위에는 빽빽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일한 날들. 하루 벌어 하루 갚은 기록이야. 저기 밑줄 친 부분이 오늘로 끝난 거야. 지연은 마지막 줄을 읽었다. 2024.10 25 마지막 납부 완료. 빚은 다 갚았다. 마음은 아직 다 못 갚았다. 그녀는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게 영수증보다 더 귀하네요, 아빠. 창수는 웃었다. 영수증은 돈의 기록이지. 근데 이건 사랑의 기록이야. 바람이 불었다. 창고 문이 흔들렸고 햇살이 천천히 들어왔다. 먼지 사이로 빗줄기가 흩날렸다. 지연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공기 속에서 오랜 침묵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다. 아빠, 응, 그날 공항에서요. 그래, 비행기 대신 아빠한테 오는 게 잘한 일이었어요. 그럼 됐다. 이제 제 인생의 영수증은 이거예요. 그녀는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가슴에 안았다. 이건 돈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값이에요. 창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 지연아. 사람은 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남겨. 나는 돈으로, 넌 마음으로.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엄마 앞에 같이 가요. 그래, 그러자.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병원 뒤뜰에 있는 작은 추모비 앞에 섰다.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고 그 위에 영수증을 살짝 얹었다. 바람이 불었다. 영수증이 흔들리다 하늘로 날아올랐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창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오후, 지연은 아버지의 새방 문을 밀었다. 낡은 전등이 깜빡거리며 방 안을 비췄다. 작은 싱크대, 이불 한 채, 접이식 탁자 하나. 모든 게 단출했다. 지연아, 어수선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창수는 바닥을 훑어보며 민망한 듯 웃었다. 아니에요. 따뜻하네요. 지연은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난로 위 주전자에서 김이 났다. 작은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차 마실래? 대추차가 좀 있어. 네. 창수는 조심스럽게 머그컵에 대추차를 따랐다. 지연은 손을 감싸며 말했다. 아빠 손 굳은 살이 더 단단해졌네요. 창수는 대꾸 대신 웃었다. 탁자 위에는 낡은 검정 바인더가 있었다. 모서리가 해진 바인더, 고무줄로 3번이나 감아 묶인 그 물건. 저게 아까 말한 노트예요? 그래. 내 손발과 같은 거지. 힘들 때나 버틸 때나 사람들 이름, 고마움 다 거기 들어있다. 지연은 고무줄을 풀었다. 바인더 안에는 작은 공책들이 날짜 순으로 끼워져 있었다. 맨 앞장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손은 돈을 벌기 전에 마음을 벌어야 쓴다. 지연은 그 한 줄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일의 기록. 2019.01 3. 새벽 3시 출근. 냉동 박스 72개. 허리주의. 하루벌이 75,000. 2019.01 20일. 지게차 기사 휴가. 손수 내림. 허리 통증 약국. 2019.02 10. 노후 쪽방 난방 지원 봉사 동참. 점심 김밥. 지연이 좋아하던 단무지 맛 아직 똑같다. 지연은 노후 쪽방 난방 지원이라는 단어에서 손을 멈추었다. 아버지는 자신도 춥게 살면서 누군가의 난방을 챙기고 있었다. 2020.04 17. 어시장 물가 내려서 일감 줄어듦.
추가로 부두 청소 참여 3만 원. 2020.05 30 장마 앞두고 컨테이너 틈 메움. 손톱 깨짐. 그래도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음에 감사. 문장 사이에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됐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다음 장을 넘겼다. 이 사람의 기록. 이 할머니 칠순. 김치통 드릴 때마다 두 손으로 받으심. 비에 젖은 고무 슬리퍼 신으셨음. 다음에는 양말도 드릴 것. 메모 230. 박청년 24. 허리 디스크로 도수 치료 중. 아버지라고 부름. 돈 빌려달라 하지 않음. 대신 새벽 알바 자리 소개. 지연은 그 밑줄 위를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아버지는 돈을 쥐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버티게 하는 사람이었다. 김 사장 냉동창고. 첫날 내 허리 잡아줌. 형님, 무거운 건 같이 들어요. 그 말에 살아남았다. 다음 설에 감귤 상자 전해드릴 것. 한 장, 또 한 장. 기록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지도였다. 누가 넘어졌고, 누가 일어나고, 누가 누구를 붙잡았는지. 서툰 글씨가 보여주는 건 돈보다 단단한 연결이었다. 3, 4과의 기록. 노트 중간쯤 종이가 다르게 빡빡거리는 부분이 있었다. 거기에만 파란 볼펜이 쓰여 있었다. 2021.09 15 지연이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잘했다. 나라도 안 받았을 것이다. 지연의 손이 흔들렸다. 숨이 가빠졌다. 다음 줄. 2022.06 1 비 오는 날. 병원 복도 생각남. 3천만 원을 가끔 종이에 써본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운다. 그래도 숫자는 남는다. 사람은 지울 수 없는 걸 안고 살아야 한다. 눈물이 노트를 적셨다. 지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창수는 말없이 휴지를 건넸다. 2023.12 30 재단 봉사 마지막 날에 윤지수란 직원이 울었다. 사람은 손끝으로 마음을 전한다라 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내 손이 계속 살아있어 다행이다. 지연의 입술이 떨렸다. 아빠, 이분 저도 알아요. 그래, 좋은 사람이야. 손끝이 따뜻해. 4 마지막 줄의 기록. 노트의 맨 끝, 아버지가 병원에 납부를 마친 날 적은 문장. 2024.10 25 오늘 그날의 돈 다 갚았다. 내가 살았다는 증거를 종이로 남길 수 있다면 이게 그거다. 이제 남은 건 말하는 일. 지연아, 미안했다. 사랑한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작은 방 안에 흐느낌만이 울렸다. 창수는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다. 괜찮다, 지연아. 이제는 울어도 된다. 잠시 후 지연은 숨을 고르고 노트 사이에서 찢어진 모서리 하나를 발견했다. 작은 봉투였다.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 2장과 오래된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 어린 지연이 어깨에 앉아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양쪽에서 손을 잡고 뛰고 있다. 뒷면엔 글씨. 우리 셋의 속도는 가장 느린 사람에 맞춘다. 두 번째 사진. 어시장 새벽, 김이 오르는 컵라면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누군가가 웃고 있다. 뒷면엔 글씨. 추울 때 따뜻하게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 오래된 영수증엔 라면 1,200원, 행주 900원, 장갑 3,000원. 지연은 영수증 한 장 한 장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돈을 썼다기보다 사람과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데 썼구나. 아빠, 응. 이 노트 제가 갖고 있어도 돼요? 그래. 널 위해 쓴 거니까. 그럼 저도 하나 쓸래요. 이제부턴 제가 아빠의 노트를 이어갈게요. 창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어가는 건 좋지만 같은 걸 쓰진 마라. 너의 글씨로 살아라. 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가 불렀다.
창수 형님. 어시장 동료인 듯한 남자였다. 형님, 오늘은 좀 쉬세요. 허리 괜찮아요? 창수가 쑥스럽게 웃었다. 괜찮지. 남자는 지연을 보고 인사했다. 따님? 형님이 늘 얘기하던, 멀리 있지만 가까운 마음이라고 하던 그분? 지연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아네. 남자가 건넨 건 작은 봉투였다. 형님, 이건 지난주에 형님 대신 위험수당 나온 거예요. 서명 놓치셔서. 창수가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그거 지난번 넘겨. 형님, 권리는 챙기셔야죠. 그 말에 지연은 멈칫했다. 권리 아빠는 늘 의무만 챙기셨구나. 남자가 돌아간 뒤 지연은 차분히 말했다. 아빠, 병원 재검은요? 다음 주. 같이 가요. 괜찮다. 혼자 가도 된다. 아니요. 우리 셋의 속도는 가장 느린 사람에 맞춘다고 했잖아요. 창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저녁 지연은 작은 싱크대에서 라면을 끓였다. 어린 시절처럼 달걀을 톡 깨서 넣고 파를 조금 썰었다. 김이 오르는 냄새에 방이 따뜻해졌다. 둘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다. 지연아, 런던행 표는 취소했어요. 정말 괜찮겠니? 네. 떠나는 건 쉬워요. 근데 돌아보는 건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알았어요. 창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지연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아빠, 저 하나 제안해도 돼요? 말해봐. 엄마 이름으로 그날의 영수증 기금을 만들고 싶어요. 수술비나 진료비가 모자라서 그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수술받을 수 있게. 창수의 눈망울이 젖었다. 좋다. 그럼 그 기금의 첫 번째 기부자는 우리 둘이다. 약속했어요. 약속? 둘은 손가락을 걸었다. 거칠고 따뜻한 손과 부드럽고 떨리는 손이 맞닿았다. 작은 방에서 시작된 약속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울림을 가졌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지연은 바인더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2025.01 그날의 영수증 기금 준비 시작. 첫 회의 병원 사회사업팀 재단 연계. 목표 누군가의 그날을 넘겨주자. 그리고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사랑의 기록을 내 글씨로 쓰겠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도시는 여전했고 겨울밤은 차가웠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지연은 이불을 깔며 말했다. 아빠, 오늘은 제가 여기 잘게요. 그래라. 이불이 하나뿐이라. 괜찮아요. 둘이 덮으면 더 따뜻하죠. 전등을 끄자 사위가 잦아들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은 병원 사회사업팀부터 찾아가자. 그리고 아버지의 권리도 하나하나 챙겨드리자.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의 노트를 행동으로 쓸 차례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멀리 파도와 섞이며 밤을 천천히 건너갔다. 며칠 후 지연은 병원 사회사업팀 사무실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환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한켠엔 진료비 지원 상담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손에 쥔 것은 아버지의 노트 사본 한 부와 그날의 영수증 기금이라는 제목의 초안 문서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따뜻한 눈빛이었다. 아, 저는 개인 기금 설립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요. 이름은 그날의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직원은 눈을 반짝였다. 이름이 참 인상적이네요. 어떤 취지인가요?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과거에 수술비가 모자라서 치료를 못 받은 환자가 있었어요. 그 돈을 이제야 한 가족이 갚았어요. 그날의 부끄러움과 후회를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게 하고 싶어서요.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뜻이네요. 저희 병원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노인층, 실직자, 이주 노동자분들. 지연은 메모장을 꺼냈다. 어떤 분부터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잠시 컴퓨터를 확인했다. 마침 어제 상담했던 분이 계세요. 폐 수술이 필요한 60대 남성인데 자녀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라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그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병동에 계세요. 면회가 가능하실 거예요. 5층 병동. 창문 쪽 침대에 흰 머리의 남자가 누워 있었다. 산소 튜브가 코에 연결되어 있었고 곁에는 깨끗이 접힌 병원복 한 벌이 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사회사업팀 통해서 잠깐 뵈러 왔어요. 지연이 말했다. 남자는 눈을 떴다. 후원 쪽이요? 네. 그날의 영수증이라는 기금입니다. 남자는 작게 웃었다. 그날의 영수증이라 참 묘한 이름이네요. 그날 못 냈던 돈이 있던 가족이 있었어요. 이제는 다른 분들의 그날을 넘겨드리려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날을 벌써 3번 넘겼어요. 첫째, 폐렴. 둘째, 공장 사고. 셋째, 지금 이거. 어떻게 넘기셨어요? 사람들이 도와줬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는 지연을 바라봤다. 이름 모르는 누군가가 내게 돈을 보내줬어요. 그 돈으로 나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혹시 당신이 그 누군가예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중 한 명이 될 거예요. 남자는 눈을 감았다. 그럼 됐어요. 내 숨이 헛되지 않겠네요. 며칠 후 병원 계좌로 첫 후원금이 입금됐다. 그날의 영수증 기금 1호. 수술비 전액 지원. 지연은 회신 메일을 확인하며 손을 모았다. 아빠, 드디어 첫 번째 영수증이 나왔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뉴스 중간에 짧은 인터뷰가 나왔다. 수술비 지원 기금 그날의 영수증이 첫 번째 환자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 기금은 한 가족의 후회와 사랑에서 시작됐다고 하네요. 창수는 고개를 들었다. 이거 너 얘기 아니냐? 지연은 쑥스러워 웃었다. 비슷한 얘기죠. 엄마가 들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그죠? 엄마가 그날 우리를 살렸던 건 아마 마음이었을 거예요. 창수는 대답 대신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랑은 가장 느린 속도로 온다. 밤늦게 지연은 다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꺼내 글을 썼다. 2025.02 14 그날의 영수증 첫 번째 후원 완료. 환자분의 눈물이 내 눈물 같았다. 아빠의 노트는 노동의 기록이었고 나의 노트는 사람들의 숨의 기록이 될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눈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하얀 종이 위에 글씨처럼 사라지며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사회사업팀. 후원받은 환자분 수술 성공했습니다. 회복 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 문자를 그날의 영수증 폴더에 저장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이제부터의 영수증은 내가 누군가의 내일을 대신 내주는 기록이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놓았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이 영수증 위에 부드럽게 닿았다. 마치 세상 모든 따뜻함이 그 한 장의 종이에 담겨 있는 것처럼. 봄비가 내리던 날, 지연은 병원 사회사업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연 씨,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기금 관련해서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노트를 덮었다. 네, 무슨 일인가요? 며칠 전 돌아가신 환자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날의 영수증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지연 씨 쪽에서 전달된 건지 확인하려고요. 지연은 놀랐다. 아니요, 저희 쪽에서는 최근엔 전달한 적 없어요. 그럼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 사무실 책상 위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가늘고 긴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날의 영수증 윤창수. 지연은 숨을 멈췄다. 이건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의 서랍 속에서 발견됐어요. 납부 영수증과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2장의 종이가 있었다. 첫 번째는 오래된 병원 영수증. 날짜는 2018년 3월 5일. 금액은 54만. 항목 어린이병동 외래 진료비. 두 번째는 낡은 편지 한 장이었다. 내 이름을 밝히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건 6살짜리 아이의 치료비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서 뛰어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전에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날을 갚는 중입니다. 윤창수 마이너스. 지연은 종이를 쥔 채 손끝이 떨렸다. 2018년이면 내가 대학 졸업하던 해야. 그때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의 희망으로 바꾸고 있었던 것이다. 이 영수증은 어떤 아이 건가요? 지연이 물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이 기록은 재활의학과 소아 환자였어요. 당시 후원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고 후원금이 접수된 후 바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직원이 서류를 넘겼다. 현재는 성인이 되었어요. 지금은 같은 병원에서 재활보조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지금 여기요? 네. 아마 오후 근무일 거예요. 그날 오후 사회사업팀의 안내로 지연은 병원 재활센터로 향했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안에서 한 청년이 휠체어를 정리하며 환자들을 돕고 있었다. 그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아이를 들어 올려 침대 위에 앉혔다. 그리고 환한 미소로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봐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지연은 그를 향해 다가갔다. 저기요, 혹시 잠깐. 청년이 돌아봤다. 그의 눈동자가 맑았다. 네. 당신이 예전에 치료비를 후원받은 적 있나요? 청년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릴 때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익명으로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걷고 일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그분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냥 창수 씨라고만 들었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끝내 못 뵀어요. 지연의 눈이 젖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청년에게 건넸다. 이걸 보세요. 청년은 종이를 펼쳤다. 윤창수. 그 이름을 본 순간 그는 입술을 떨었다.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셨나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의 영수증, 그건 우리 가족의 이야기예요.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제 인생은 그분의 손끝이 만든 거네요.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분의 손처럼 살고 싶어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돕는 손으로. 지연은 그날 밤 아버지의 묘 앞에 작은 봉투를 올려두었다. 그 봉투 안에는 그 청년이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윤창수 아저씨께 덕분에 지금 저는 다른 아이들을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당신이 제게 준 건 돈이 아니라 삶을 믿는 용기였습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그날을 넘겨주겠습니다. 지연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아빠가 남긴 목소리를 찾았어요. 그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들리더라고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기금 홈페이지의 문구를 수정했다. 비포. 그날의 영수증 미납된 사랑을 대신 내드립니다. 애프터. 그날의 영수증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그쳤다. 새벽 햇살이 천천히 묘비 위를 비추었다. 그 빛이 마치 아버지의 손끝처럼 따뜻했다. 봄이 완전히 지나가고 초여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그날의 영수증 기금은 어느덧 첫 회기를 마치고 있었다. 병원 로비 게시판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하얀 배경에 새겨진 문구. 그날의 영수증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 그 문구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윤창수의 손. 거칠지만 단단한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 위에 지연의 손이 살며시 포개져 있었다. 지연은 병원 회의실에서 사회사업팀과 마주 앉아 있었다. 이번 분기 지원 대상자는 총 8명이에요. 대부분은 장기 입원 환자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 쪽이에요. 지연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선순위는 생명이 급한 분들부터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엔 다른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날의 영수증 이름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하네요. 지연은 잠시 펜을 멈췄다. 다른 병원이요? 네. 부산중앙의료원, 마산제일병원, 서울모자보건센터. 그쪽에서도 같은 취지로 기금을 운영하고 싶다고 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아빠의 노트가 여러 권으로 나눠지는 거네요. 회의가 끝난 뒤 지연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하늘은 투명했고 구름은 느릿느릿 흘러갔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SNS를 열었다. 그날의 영수증 공식 계정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어제 어머니 수술비 도움 받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딸의 그날을 대신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영수증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지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댓글 하나하나에 하트를 눌렀다. 이게 아빠의 손끝이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사람의 손끝은 결국 마음의 연장선이야. 아빠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살아있네. 며칠 후 기금 재단에서 공식 초청이 왔다. 착한 나눔상 개인기부 부문. 수상자 윤지현. 행사장 무대 위 조명이 따뜻하게 그녀를 비췄다. 사회자가 말했다. 이 상은 한 가족의 아픔에서 출발해 수많은 생명을 이어준 사람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묵묵히 일하며 그날의 돈을 갚았고 그녀는 그 빚을 세상에 사랑으로 나눴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지연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 상을 제 아버지 윤창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목이 메었다. 아버지는 말이 적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분의 손이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걸요. 지연은 손을 내밀어 허공을 쥐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이제 아빠의 손끝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요. 청중석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 중에는 첫 번째 수의 환자였던 그 청년도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창수 아저씨, 우리 모두 당신의 아이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지연은 홀로 무대 아래를 걸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노트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연아, 손끝의 온기를 잃지 말아라. 따뜻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차가운 손을 덮일 수 있다. 그녀는 봉투를 손에 쥐고 무대 조명 쪽을 바라봤다. 빛이 눈부셨지만 그 눈부심 속에서 아버지의 미소가 겹쳐졌다. 며칠 후 그날의 영수증 기금 홈페이지 상단에 새로운 메뉴가 생겼다. 나의 영수증 만들기. 당신이 누군가의 내일을 대신 내줄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하루 만에 300명이 클릭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그날을 고백하고 있었다. 내가 놓쳤던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고 싶어요. 나도 누군가의 윤창수가 되고 싶어요. 지연은 그 글들을 읽으며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사람의 사랑은 결국 손끝에서 완성된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2025.04 손끝의 온기 이제 내 손으로 세상을 덮인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거실 한켠에 작은 유리액자를 세웠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글씨는 이미 바랬지만 금액은 여전히 또렷했다. 3천만. 그 밑에는 볼펜으로 쓰인 문장. 그날의 돈, 이제 갚았다. 지연은 액자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이제 그 돈은 세상의 빚이 아니라 사랑의 온도가 됐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그 바람이 유리액자 위를 지나며 햇살처럼 반짝였다. 여름 끝자락의 아침, 햇살이 병원 정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지연은 천천히 정문을 걸어 나왔다.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영수증 한 장. 그날의 영수증 기금 57번째 후원 완료. 납부일자 오늘. 금액 300만. 후원자명 윤지연 외 12명.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아빠, 또 한 사람의 그날이 지나갔어요. 조용히 속삭였다. 병원 앞 벤치에는 기금으로 도움을 받은 이들이 모여 있었다. 수술을 마친 노부부, 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부부, 그리고 휠체어를 탄 청년. 그 청년은 바로 아버지가 도와줬던 그 아이였다. 지금은 그날의 영수증 재단 실무자로 일하고 있었다. 지연 이사님, 오늘 행사 준비 다 됐습니다. 그가 활짝 웃었다. 네. 오늘은 윤창수 장학금 첫 수여식이니까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도 그래요. 이제는 그 이름이 아픔이 아니라 감사로 들리니까요. 행사장은 병원 강당 한켠에 마련됐다. 무대 위에는 단정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윤창수 장학금 손끝으로 세상을 잇는 사람들에게. 지연은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는 손끝이 조금 떨렸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손으로 하루하루를 써내려 가셨죠. 그 손끝이 남긴 온기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덮이고 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그 소리는 멀리 천장까지 닿았다. 지연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 상은 그날을 견디고 누군가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지연은 강당을 나서며 복도 끝 유리문 앞에 섰다. 밖에는 초가을 햇살이 고요히 깔려 있었다. 유리 너머의 정원에는 국화꽃이 피어 있었다. 그 노란 꽃잎 사이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았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오래된 영수증 한 장이 들어있는 액자였다. 3천만. 납부자 윤창수. 그녀는 액자를 정원 한켠의 추모비 아래에 놓았다. 추모비에는 그날의 영수증 사랑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아빠, 이제 여기가 당신의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가요. 그게 다 아빠의 손끝 때문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국화꽃잎이 흔들렸다. 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글씨를 썼다. 2028.09 17 오늘 윤창수 장학금 첫 수여식. 3년 전 공항에서 멈췄던 내 발걸음이 이제 세상을 걷고 있다. 그날의 영수증은 여전히 발행 중. 누군가의 미안함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된다. 아빠, 이제 정말 알겠어요.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의 손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다. 달빛이 노트 위를 비추었다. 그 빛이 오래전 아버지의 작업등 불빛과 똑같았다. 지연은 창문을 열고 조용히 밖을 내다봤다. 멀리 병원 옥상에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빠, 이제 제 차례예요. 당신이 멈췄던 그날을 저는 매일 새로 씁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노트를 덮었다. 조용한 방 안에 펜 잉크가 마르는 소리만이 남았다. 그 소리는 마치 어딘가에서 또 다른 영수증이 인쇄되는 소리 같았다. 사람의 손끝이 누군가의 내일을 기록하는 소리.